네,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최근에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잠을 좀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러닝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매일매일 대본을 써야 되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시 한 40분인가? 네, 그쯤에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시간 정도 잤나요? 4시간, 3시간 반 정도 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면 시간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저는 제대로 못하면서 수면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녹지와 우리의 수면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재밌는 어떤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8년에 85만 5,025명이었던 수면장애 진료 환자자가 지난해 2023년이죠. 무려 109만 8천하고도 819명으로 28.5%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 7.8% 꾸준하게 증가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진짜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10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면장애 진료 환자입니다. 진료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니까요. 병원을 찾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이제 약국 가서 약을 사 드시거나 아니면은 식이요법 같은 걸 통해서 좀 고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면장애 환자는 사실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급성기 질환,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까지 수준으로 발달을 한 경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굉장히 높아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희들의 잠을 자는 잠자리의 내부 혹은 외부의 환경입니다. 집 안팎에 있는 조명이나 소음 그리고 대기 오염의 정도, 날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확실히 요즘은 또 도심지에는 불을 늦게까지 밝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 있어도 이게 완전히 깜깜한 게 아니라 밖에 환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빛공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리고 시신경을 통해서 빛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수면의 질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같이 자는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코를 곤다든지 소리를 내는 것도 민감하고요. 바깥에서 이제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는 바로 앞에 이제 큰 병원이 있었거든요. 보람의 병원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살았는데 보람의 병원에서 밤마다 이제 그 응급실에 사람이 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앰뷸런스 소리 그런 것들이 밤에 이제 꼭 한두 번은 들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수면을 취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장애가 될 때가 가끔 가다가 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기 오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좀 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환경에서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주거지 주변의 녹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 수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팀 그 연구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했던 172만 7,273명의
어떤 그 조사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지 주변의 녹지 수준과 수면 박탈, 그러니까 수면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수면 박탈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요, 환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의 최신호에 발표가 또 되었습니다. 야, 연구팀은요,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좀 강한 수면 박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저도 지금 강한 수면 박탈이네요. 그리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면하시는 분들을 약한 수면 박탈로 정의를 하고 주변 녹지 수준에 따른 수면 시간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 녹지 수준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식물의 밀도를 측정하는 식생 강화 지수 그리고 정규 식생 지수 두 가지를 사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녹지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굉장히 강한 수면 박탈과 약한 수면 박탈 모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녹지 수준 증가에 따른 수면 박탈 감소의 연관성은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 어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도시 지역의 녹지 공간은 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대기오염 같은 것들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좀 크다 보니까 농촌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의 녹지 공간은요, 녹지이긴 하지만 사람이 좀 접근하기 힘든 어떤 숲, 야산, 농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 많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녹지 공간은 우리 인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녹지 공간, 이동을 해서 거기서 머무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른 여가 활동,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공원 같은 곳 있죠. 그런 공간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수면 박탈, 그 수면 장애에 대해서 강한 수면 박탈이든 약한 수면 박탈이든 모두 이제 문제점들이 감소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구는요, 미국하고 호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들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도서 지역에 있는 성인 25만 5천 그리고 171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그 연구에서 녹지 공간에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수면 부족을 겪을 비율이 높은 걸로 좀 조사가 되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25만 9,3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변 녹지 공간의 어떤 이용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용률이 80% 이상인 그룹, 그런 그룹이 20% 수준인 그룹에 견주어 봤을 때 수면 장애를 겪을 위험도가 약 14% 낮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용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녹지 공간이지만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녹지 공간, 공원 같은 것들 얘기해요. 자, 그런 곳들에 있으면은 이제 수면의 어떤 장애를 경험할 위험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근린 시설로서 녹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훨씬 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녹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녹지가 주변에 많이 없다면 적어도 달리기를 할 때라도 좀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찾아가서 그런 녹지 공간을 달리면은 저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주말 정도라도 도심지를 달리거나 뭐 트랙 같은 것들이나 트레드밀을 달리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 녹지를 찾아가서 한 달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이동하는 게 힘들죠. 좀 귀찮은 것도 좀 많을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수면을 위해서라면 한 주에 한 번, 진짜 그게 힘들면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녹지를 찾아가서 달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찾아가는 것들이 수고스럽지는 않겠죠. 야외 달리기의 이점은 대부분 이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사장 근처만 계속해서 달린다면 당연히 달리기의 이점을 그렇게 크게 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무나 물이 보이고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달린다면요, 정말 달리기도 즐겁거니와 우리의 건강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주변에 녹지, 그리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녹지를 어떤 그런 2개에서 3개 정도 인터넷 지도 같은 걸 통해서 찾아보시고 거기까지 가는 차편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시면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주말이 되시면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크루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민트런 멤버십인 분들은 제가 가끔가다 주말에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물론 거리가 좀 있으셔서 오시는 게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녹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참가하셔서 같이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맞다. 제가 그 예전에 런세권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녹지를 찾는 방법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활용할 수 있는 녹지를 찾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녹지를 찾아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